배우 이순재님은 2025년 11월 25일 새벽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순재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현역으로 불릴 만큼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건강이 악화되며 연극 무대 복귀 계획을 취소하고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꾸준한 관리로 체력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고령으로 인한 기력 저하와 움직임의 어려움이 점차 깊어졌고 끝내 회복의 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연기 인생은 오랜 세월 한국 방송과 무대의 성장과 함께 걸어왔고 여러 세대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순재님은 1934년 11월 16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모와 함께 서울로 이주해 자라셨고 이후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며 학문과 연기 둘 다에 뜻을 두셨습니다. 연기에 대한 첫 마음은 대학 시절부터였고 무대와 스크린을 향한 준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재님은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무대 데뷔하셨습니다. 이후 1960년대 중반부터는 탤런트 활동을 시작하며 텔레비전 드라마 시대로 넘어가는 방송 환경 속에서 그 존재감을 키우셨습니다. 대표작으로 1991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이병호 회장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기셨고 그 외에도 허준, 이산 등 다수의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2006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과 예능 꽃보다 할배를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 잡으며 현역 배우의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묵직하고 진중한 존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자, 지도자, 어른으로서의 역할에서 자연스럽게 무게를 드러냈고 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의 시선은 곧 집중되곤 했습니다. 특히 긴 세월에 걸쳐 활동하면서도 배우는 끝까지 무대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후배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신뢰의 이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배우 활동뿐 아니라 이순재님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셨습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잠시 정치 무대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연기자로서도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으며 특히 2024년에는 구순의 나이의 지상파 드라마로 연기 대상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현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마지막 장을 장식하셨습니다. 고인은 70년이 넘는 연기 인생 동안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오셨습니다. 사극 무대에서 개그, 시트콤 장르에서 여행 예능 무대에서도 그는 항상 현재형 배우였습니다. 비록 이별을 맞았지만 이순재님이 남긴 수많은 작품과 순간들은 여전히 우리의 화면과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연기 열정과 작품에 대한 책임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순재님은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연기로 시대를 이어간 존재였습니다. 그의 긴 여정과 깊이 있는 울림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 남포동님은 2025년 11월 23일 지병으로 향년 8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긴 시간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온 인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수많은 작품 속에서 감초 배우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남포동님의 본명은 김광일,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연기를 향한 꿈을 품고 연극과 방송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 영화 나도 연애할 수 있다를 통해 데뷔하며 본격적인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고 그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차근차근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남포동님은 주연보다 조연으로 더 빛나는 배우였습니다. 짧은 등장에도 사람 냄새 나는 연기, 현실적인 말투와 표정으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치며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고
특히 생활 밀착형 인물, 투박하지만 인간적인 캐릭터에서 남포동 특유의 연기가 살아났습니다. 영화 고래사냥, 겨울 나그네, 투캅스 시리즈 등에서는 작품의 분위기를 단단히 받쳐주는 역할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시대극과 현대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얼굴로 등장하며 묵묵히 연기 인생을 이어갔습니다. 눈에 띄는 과장 없이 그러나 한 장면을 책임지는 힘, 그것이 남포동이라는 배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남포동님의 연기에는 언제나 생활감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실제로 만났을 것 같은 인물. 현실의 온도를 그대로 담아낸 연기는 작품의 자연스러운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 성실함으로 기억되는 배우였습니다. 말년에는 오랜 투병과 생활고 속에서도 연기에 대한 끈을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역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카메라 앞에 섰고 연기자로서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 시간은 한 배우의 화려함보다는 인내와 버팀의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비록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남포동님은 수많은 작품의 한 장면 한 장면 속에서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연으로, 감초로, 그리고 한 시대를 지탱한 배우로서 그의 연기는 오늘도 오래된 화면 속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배우 박상준님은 2025년 10월 4일 오후 2시경 향년 79세 나이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2024년 8월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만큼 이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죠. 오랜 세월 연기자로 살아왔던 한 배우의 마지막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상준님은 1945년 12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며 배우의 길을 향한 첫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극 배우로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뒤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1기로 정식 데뷔에 성공합니다. 한국 방송계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던 만큼 그의 데뷔는 새로운 드라마 시대가 열리는 순간과 함께였습니다. 데뷔 이후 박상조님은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다채로운 작품 속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장수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범인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묵직함과 존재감을 요구하는 캐릭터에서 그의 연기 스타일이 돋보였죠. 이어 대하사극 태조왕건에서는 은부장군 역을 맡아 또 한 번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극 특유의 깊은 연기와 무게감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그의 연기폭을 다시 한번 증명한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용의 눈물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도 활약하며 현대극과 사극을 가리지 않고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습니다. 박상준님의 연기는 강한 존재감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범인, 장군, 권력자 등 돌직구처럼 묵직한 역할을 맡을 때마다 시청자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힘이 있었죠. 2012년에는 오랜 시간 연기자로서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 연기 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우 활동뿐 아니라 방송계 내부에서도 탤런트실 회장을 맡는 등 조직 운영에도 참여하며 동료 배우들에게도 존재감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이런 면모들이 그를 단순한 조연 배우가 아닌 긴 세대를 관통한 연기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24년 폐암 사기 판정을 받은 이후 박상준님은 투병에 집중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우로서의 모습을 내려놓고 병마와의 싸움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은 지금도 방송 속에서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2025년 10월 6일 밤 정세영님께서는 향년 41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백혈병은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동안 웃음을 전해오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이 이어졌습니다. 정세엽님은 1984년 2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방송에 데뷔하기 전에는 강남 압구정동의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원하는 길을 선택했고 웃음을 전하는 무대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노력 끝에 2008년 SBS 공채 개그맨 10기로 정식 데뷔에 성공합니다. 당시는 다양한 개그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성장하던 시기로 그의 데뷔는 새로운 무대가 활짝 열리던 순간에 함께였습니다. 데뷔 이후 정세엽님은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선보였던 차우차우 캐릭터는 대중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대표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과장된 표정과 몸짓, 독특한 에너지가 더해지며 그가 가진 유머 감각이 자연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활동 중 그는 예상치 못한 병마와 마주합니다. 2015년 백혈병 판정을 받으며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치료와 골수 이식을 거치며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고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아 다시 무대로 향할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의 강한 의지와 성실함이 더욱 돋보였던 시기였습니다. 투병을 이겨내고 복귀를 준비하던 그의 행보는 동료들과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받았습니다. 무대에서 다시 웃음을 전하고자 했던 마음은 그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순식간에 찾아온 심장마비로 새로운 시작을 채 준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무대 속 순간들, 차우차우 캐릭터로 보여준 순수한 유머, 그리고 투병을 이겨내고 돌아오려 했던 그 의지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정세협 님이 남긴 웃음과 따뜻한 에너지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팬들과 동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제인구달 박사님께서는 향년 91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환경보호와 동물 보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셨던 만큼 그녀의 별세 소식은 전 세계 과학계와 환경운동가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제인구달 박사님은 1934년 4월 3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에 대해 남다른 호기심을 보였으며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특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관심과 애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자연스럽게 야생동물 연구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1957년 그녀는 아프리카로 떠나 당시 고인류학자였던 루이스 리키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26세였던 제인구달 박사님은 탄자니아 곰베 지역으로 들어가 야생 침팬지의 생활을 직접 관찰하며 장기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연구는 기존 과학계의 통념을 뒤흔들었습니다.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사실, 서로 긴밀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다는 사실,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들이 그녀의 관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인간만이 특별하다는 오래된 이해를 뒤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동물 행동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달 박사님은 침팬지 연구만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1977년에는 제인구달 연구소를 설립해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넓혀갔고 1991년에는 청소년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루츠 앤 슈츠를 만들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정규 대학 학부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동물 행동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성취까지 이뤄냈습니다. 생애 동안 수많은 상과 영예를 받았으며 일생 전체가 자연과 생명 보호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제인구달 박사님은 단순한 동물학자를 넘어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가 지구의 다른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연구와 활동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인구달 박사님이 남긴 발자취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그녀의 삶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지키는 일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다이앤 키튼님께서는 향년 79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영화와 예술 전반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그녀의 별세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이앤 키튼님은 1946년 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극과 음악에 큰 흥미를 보였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예술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후 연기 공부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다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연기 생활은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8년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참여하며 첫 발을 내디뎠고 이 경험을 계기로 더 큰 무대와 스크린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1970년 영화에 등장하며 본격적인 영화 배우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1972년에는 케이 애덤스 역을 맡아 대중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1977년 주연을 맡았던 작품에서의 연기는 그녀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안겨주며 큰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폭을 넓혔고 레즈, 마빈스 룸, 썸씽 같아 기브 등 여러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오랜 시간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이앤 키튼님은 배우로서 뿐 아니라 감독과 프로듀서로서 활동하며 창작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또한 사진, 저술, 인테리어, 건축 등 예술 전반에 폭넓은 관심을 보이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패션 역시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넥타이, 베스트, 페도라 등 독특한 스타일을 즐겨 입으며 하나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개성 있는 감각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생활 측면에서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두 아이를 입양해 가족을 꾸렸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솔직하고 강단 있게 살아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이앤 키튼님은 배우, 예술가, 창작자라는 여러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작품과 스타일 그리고 삶의 태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며 오랫동안 빛날 것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새벽 백성문님께서는 향년 52세의 나이로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암으로 오랜 투병 끝에 이루어진 별세였으며 방송과 법조계에서 활동해온 그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백성문님은 1973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과 제도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며 법조인의 길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그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10년경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여러 사건을 맡으며 법조계에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백성문님은 단지 법률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방송과 미디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셨습니다. 여러 시사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쉬운 법 설명으로 대중에게 알려졌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도 사회 법률 이슈를 다뤘습니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법조 분야 고문으로 위촉되어 지방행정과 시민권익보호 관련 정책 자문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그가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을 넘어 사회적 설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희귀암 진단을 받고 치료와 투병 끝에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법률가로서, 방송인으로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백성문님이 남긴 법률 해설과 방송활동, 그리고 여러 사회적 메시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역할은 앞으로도 법의 미디어가 만나는 자리에서 오래도록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과 11월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유명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